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사와 문장 성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사와 문장 성분은요. 품사란 문장을 이루는 여러 단어들을 그 성질이 같은 것끼리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구실을 하는 요소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그 해당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품사는 그 단어가 가진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태, 그 다음 기능, 의미입니다. 자, 우선 형태에 따라서는 가변어, 그리고 불변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느낌상 가변어는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쁘다라는 이 단어를 그냥 예쁘다라고만 쓰나요? 아니죠. 뭐라고도 쓰죠? 예쁘고, 예뻐서, 예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자, 이 단어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변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불변어는 뭘까요? 예를 들면 사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과가 있다. 그 다음에 사과를 먹었다.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이 두 그런 어절은 문장 성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막 바뀌지 않고요. 그냥 사과 그대로 쓰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변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그 말들이 문장 안에서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묶은 분류입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가 바로 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의미에 따른 분류는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을 해놓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이렇게 9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에 따른 구품사의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품사들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언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명사, 그 다음은 대명사, 그 다음 수사입니다. 우선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과, 사랑 이런 것들이죠.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또는 장소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녀, 저것, 이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량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와 관계된 것이라서요. 이러한 수량이나 이런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모두 체언에 해당하는데요. 이 체언에서 체는 몸체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 안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체언, 문장의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언들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로도 쓰여요. 서술어로 쓰일 때는 서술격 조사, 이, 다가 함께 붙어서 서술어로도 쓰입니다. 문장에서 빠져선 안 되는 굉장히 주요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언입니다. 우리 용언을 정말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용언에서 용은 활용을 한다는 뜻인데요. 뭐가 활용을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예시 달리다와 예쁘다인데요. 우리 달리다 이 위에는 동사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형용사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동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움직임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이 활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일부러 이제 예쁘다라는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자, 우리가 예쁘다를 예쁘다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죠. 예시로 뭐 들어보면 꽃이 예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예쁜 꽃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그쵸? 그러면은 사실 요게 보면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가 붙고 이렇게 이 형태 우리가 만약에 사전에 검색한다고 하면 나올 만한 그런 형태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 기억해 두시고요. 용어로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기본형에서 이런 형태는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활용을 했는가? 우리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미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수미 상관 배웠는데 그 미랑 이 미랑 같은 미예요. 네, 꼬리 미자입니다. 뒤에 따른다고 해서 꼬리 같다는 거예요. 이 어간은 이 보기 좋고 막 아름답고 한 이 예쁘 이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표현하고요. 이런 어미는 활용을 하면서 여러 문법적인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용언이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활용되는 거예요? 어간과 어미 중에? 그렇죠. 어미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활용이 용언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동사, 형용사, 구분 방법. 자,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명령형, 자, 동사, 형용사가 헷갈리는 그런 아이를 명령형, 청유형, 그다음에 진행형으로 바꾸어 보아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이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랑 예쁘다로 해볼게요. 달리다 명령형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자, 동사인 달리다. 자, 동사는 명령형 할 수 있어요. 형용사 할 수 있나요? 자, 달려라 명령할 수 있지만 너 지금부터 예뻐라 명령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청유형 우리 함께 달리자 가능하죠? 형용사는 자 예쁘다로 해보면 우리 함께 예쁘자 이상해요. 할 수 없어요. 진행형 동사는 달리고 있다. 괜찮죠? 형용사는 예쁜 중이다.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그쵸?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 헷갈릴 때는 명령, 청유, 진행형 이렇게 바꿔보면서 이게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미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게 시간 개념을 좀 같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우리가 이 달리다 이런 움직임,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달리는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의지대로도 할 수 있고 시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물이 노래요. 그럼 이거는 당장 막 뭐 이제 뭐 노래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지시를 한다고 이게 당장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약간 오히려 자 움직임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런 상태나 성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상태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뻐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쁘다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뻐지다는 뭘까요? 자, 명령형 해볼게요. 야, 너 좀 예뻐져라. 기분은 나쁘지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청유형. 아, 우리 같이 예뻐지자. 우리 같이 미용실 가자. 가능하네요. 진행형. 아, 나 예뻐지는 중이야. 뭐 미용실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뻐지다는 동사예요. 우리가 이런 이 기준, 가장 기본적인 동사, 형용사의 기준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도 이 구분 방법을 활용하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입니다. 아, 그 전에 용어는요, 여러분, 문장 안에서 주로 뭘로 쓰일까요? 네,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서술어로 쓰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 기능인데 얘네가 자꾸 형태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문장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애들이에요. 꾸며주는 아이들인데 그런데 자, 먼저 들어갈 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것들 그렇죠. 관형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는 부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형사가 누구를 꾸며준다고요? 그렇죠. 체언을 꾸며주는 거예요. 체언을 꾸며주는 애가 관형사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체언이 뭔지는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아까 본 것처럼 체언은 명사, 그리고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 요것들이 체언이죠. 자, 요것들을 꾸며주는 아이들이 관형사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 새, 우리 새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새 옷, 새 신발, 새, 또 뭐가 있겠어요? 새 옷장, 왜 또 옷을 얘기하지? 새 자동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가 꾸며주는 대상들, 우리가 막 지금 떠올린 것들 생각해보면, 아이고, 다 체언이네요. 그죠? 그래서 새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부사입니다. 부사는 누구를 꾸며줄까요? 자, 100점짜리 정답은 그렇습니다. 체언 빼고 나머지를 다 꾸며주는 애예요. 물론 사실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요. 이 동사, 형용사들을 꾸며요. 그렇지만 체언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다 부사가 꾸미고 있는 부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해볼까요? 빨리로 한번 해볼까요? 빨리 달렸다. 괜찮죠? 또 어떻게 할까요? 빨리 먹었다. 빨리 자라. 다양하게 가능하죠. 이런 것들 보면은 얘네의 특징은 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언이라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용언 말고 그 체험 빼고 나머지를 다 부산 꾸며줄 수 있는 아이인 거죠. 너무 이제 용언을 꾸며주는 예시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버려서 무척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무척 무척 많이 있다. 어떤 내 구독자가 무척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무척이 지금 뭘 꾸며주는 거예요? 많이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 많이는 우리가 용언이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지금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죠. 가능하고요. 사실 여기다가만 붙여도 되죠. 무척 빨리 달렸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수식어도 우리가 자꾸 영어와 관련돼서 많이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beautiful flower 하면은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이제 꾸미잖아요. 그 플라워를.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요 구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관용사를 좀 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계연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문장 성분들의 그런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사에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습니다. 자, 격조사는 주로 문장 안에서 해당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격을 정해주는 아이고요. 보조사는 의미를 보충해주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사과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 다음에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문장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사과라는 그런 그 명사는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각각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였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일단 서술어가 뭐죠? 네, 먹었다 서술어고요. 맛있다 서술어예요. 서술어. 자, 그러면은 주어 뭐예요? 내가 주어예요. 사과가 주어예요. 그럼 사과를은 뭐예요? 얘는 목적어예요.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우리가 이미 사실 배웠던 거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문장 성분 더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똑같은 사과인데 얘를 목적어로 만들어준 게 이 를이라는 조사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과를 주어로 만들어준 게 이 가라는 조사예요. 그래서 이런 격조사들은 이런 체언 뒤에 붙어서 얘가 문장 안에서 해당 문장 성분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해요. 왜 주격조사냐? 자, 요게 주격조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라는 격을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그러면은 이 을은 목적어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목적격 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격조사다라고 하면 보조사는 뭘까? 의미를 추가하고 보충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는이가 얘기를 해서 은는에 대해서 격조사가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보조사입니다. 이런 것도 보조사예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대건이가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반에서 대건이가 예쁘다. 이거는 꽤 중립적이에요. 그냥 대건이가 예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대건이는 예뻐. 대건이는 예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여기 대건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건이 외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얘 안 예쁘다는 거예요. 대건이는 예뻐? 넌 안 예뻐? 약간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의미를 추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보조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있어? 아, 대건이도 예뻐. 아유, 대건이도 예뻐. 끼워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나머지 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해 이러면서 대건이한테 아, 너도 사랑하긴 해. 이렇게 조그만 하트. 사랑하긴 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대건이가 기분이 나쁘겠죠? 네, 이런 의미를 가진 것들, 추가해주는 것들 보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어인데요. 사실 독립어는 우리가 이제 문장의 짜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독립어는 워낙 문장 안에서 독립적인 친구라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된 단원에서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주로 놀람, 부름, 느낌, 대답 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성분입니다. 선생님이 이미 이런 거 하면서 사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주성분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다 배운 거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잘 하셨습니다. 다 써놓고 할게요. 부속 성분에 뭐가 있을까요? 네, 관형어, 부사어가 있고요.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여기 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특히 관형어 부사어는 관형사 부사랑 생김새가 지금 너무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해요. 그래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선생님이 품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관형, 사, 부사 이런 것들 중에 얘기를 해야 돼요. 사로 끝나죠. 이런 것들은 사로 끝나야 됩니다. 문장 성분을 물어봤어요. 어로 끝나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자, 정말 많이 실수하고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라는 거 문장에서 주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격조사 2가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이 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어는 잘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가 뭐 에서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주어로 쓰입니다. 여기다가는 일단 필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조사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 잘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바로 을을입니다. 을을. 이거 왜 구분을 하라고 했냐? 너무 쉬워요. 사실 목적격 조사 을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이 목적어입니다. 네, 학교 문법에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보어 공부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가 아닌 게 보어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가 왜 이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문장 쓸 수 있죠. 다음에 선생님은 학생이 아니다. 이런 문장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서술어 뭐죠? 선생님은 뭘 찾아도 항상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술어가 찾기가 쉬우니까 쉬운 것부터 해서 소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되었다, 아니다. 요게 서술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되었다의 기본형 되다니까 결국 되다, 아니다가 여기에 쓰인 거죠. 그죠? 그럼 이 앞에 오는 문장 성분들 볼게요. 여기서 주어가 뭐죠? 첫 문장에서 주어가 내가 이게 주어죠. 선생님은 이게 주어죠. 요거 주어까지 파악할 수 있으시죠? 그럼 얘가 뭘까요? 얘가 바로 보어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보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보어의 정의가 그래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앞에 오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애들 중에 주어가 아닌 게 보어입니다. 보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품사 섞어 놓으면 조금 이 되다 아니다를 캐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문장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는 뭐가 있을까? 필기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바로 일단은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얘네는 이제 서술어 자리에 원래 오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는 체연 플러스 이다예요.
이다. 서술격조사 이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달린다. 동사 가능하죠? 달린다. 그 서술어니까요. 나는 예쁘다. 예쁘다. 서술어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나는 또 뭐가 돼요? 학생이다. 요것도 서술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 학생은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것이 체언이란 말이에요. 체언에 이다가 붙었더니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서술어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부속성분의 관형어 부사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주성분은 문장 안에서 쉽게 삭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이거야말로 주된 거, 중요한 거죠. 부속성분은 좀 꾸며주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독립성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부속성분을 보시면 관형어 부사어인데 아까 봤던 관형사 부사랑 너무 비슷해요. 관형어는 문장 안에서 얘도 체언을 꾸며주는 친구고요. 부사어는 체언 빼고 그쵸? 나머지를 꾸며주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장으로 함께 또 어차피 같이 공부를 하실 테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독립성분을 우린 독립어라고 합니다. 아까 본 그 감탄사에 해당하는 것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독립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주어의 주격조사 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조사인 은는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은는이가. 네, 은는도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이죠.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나는 맛있는 사과를 많이 먹었다. 이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문장 성분 잘 이해하셨는지 문장 성분 기준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장 성분 선생님이 뭐 단위로 구분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띄어쓰기 단위, 어절 단위로 구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제일 쉬운 것부터 찾아볼게요. 문장 성분 할 때는 자, 선생님 많이 얘기한 게 결국은 사실 여러분 헷갈린 게 몇 개 없어요. 여기 있는 관형어, 부사어 이 정도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게 자신을 가지세요. 네, 제일 쉬운 거 찾기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서술어, 주어 이런 거. 사실 더 쉬운 거 목적어. 근데 우리가 국어에서는 서술어, 주어 굉장히 중요해요. 서술어 중심의 언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서술어 먼저 찾고 순서대로 그냥 착착착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맛있는 사과를 많이 먹었다. 여기서 서술어 뭐예요? 그렇죠. 먹었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주어 찾아보세요. 그렇죠. 나는이에요. 네, 주어. 요게 주어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었다가 서술어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는이죠? 그래서 나는이 주어라는 거예요. 잘 찾으셨어요. 그러면 엄청 쉬운 거 뭐 있어요? 그쵸? 사과를 이거 딱 보이죠? 목적어 딱 보이죠? 그래서 목적어예요. 목적어 딱 보일 거예요. 목적어는 딱 보세요. 자, 그러면 기껏해야 이 맛있는이랑 많이 요거 두 개 남았어요. 자, 많이부터 그냥 해볼게요. 자, 많이가 지금 누군가를 꾸며주고 있죠? 그거는 아시겠죠? 수식하고 있는데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먹었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내가 맛있는 사과를 먹긴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먹었다가 체언이에요? 아니에요? 체언이? 아니죠. 체언이 아닙니다. 용언이에요, 용언. 네, 다로 끝나잖아요. 그럼 체언이 아닌 걸 꾸며줬으니까 얘는 관형어 부사어 중에 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했지만 만약에 이런 걸 모를 때는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많이가 독립어인가? 아니고. 독립돼 있지 않으니까? 아니고. 주어인가?
이게 주어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서술어인가? 아니고. 보어인가? 되다 아니다가 나왔나? 안 나왔지? 아니고. 목적어인가? 을을 붙었나? 안 나왔죠?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부속성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꾸며주는 애네? 둘 다 꾸며주는 애니까? 그럼 누구를 꾸미지? 얘 꾸민다는 건 알았어. 누구를 꾸미지? 먹었다를 꾸몄네? 그래서 부사어구나. 이렇게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런 속어법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맛있는 볼게요. 맛있는. 맛있는이 꾸미고 있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볼까요? 자, 사과를 꾸미고 있죠. 맛있는이 꾸미고 있는 건 사과예요. 사과. 그러면 사과는 체온인가요? 아닌가요? 아, 얘 체온이죠. 명사니까 체온인 거예요. 체온을 꾸미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 관형어라고 했죠. 잘했습니다. 관형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버전으로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여기에 쓰인 품사. 이 문장에서 각 단어들의 품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품사 알아보는 겁니다. 별표 좀 부담스럽고, 품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품사를 알아보려면 단어 위주로 끊어야 돼요. 그럼 뭐가 있느냐? 자, 나. 단어죠. 는. 끊어야죠. 맛있는. 여기서 끊어야죠. 사과 끊고, 를 끊고, 많이 끊고, 먹었다. 요렇게 끊어야 되겠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대명사죠. 대명사입니다. 자, 는 뭐예요? 는 조사. 이 조사 알아보기 진짜 쉽죠? 조사 알아보기 쉬워요. 맛있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맛있는 에서 는이 조사 같으세요? 아니에요. 얘는 용언이 활용한 거예요. 용언의 활용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의 기본형은 뭘까? 생각하세요. 얘의 기본형이 뭘까? 기본형 어렵지 않아요. 다만 붙이면 돼 웬만하면. 그래서 뭐예요? 기본형이 맛있다. 기본형이 맛있다예요. 그럼 우리 맛있다? 다로 끝나? 뭐야 용언? 그러면은 동사님 형용사잖아. 해보면 돼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청유형, 명령형, 명령형, 청유형, 진행형 해보라고 했죠. 그럼 해볼게요. 그 명령형 맛있어라. 그 다음에 청유형 맛있자. 그 다음에 진행형 맛있는 중이다. 괜찮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얘가 형용사라는 거죠. 맛있다. 근데 이럴 때는 맛있는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형인 맛있다를 고려해서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 뭐예요? 너무 쉽죠? 사과, 명사. 를 뭐예요? 를 아까 나왔죠? 조사. 이건 품사 구분하라고 할 때 뭐 격조사, 보조사 당장 지금 구분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이 먹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많이라는 건 얘 자체로 부사입니다. 부사. 뭐가 활용 형태는 아니고요. 많이 자체가 부사예요. 무척 빨리 이런 것처럼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먹었다 뭐예요? 먹었다의 기본형은 이건 사실 뭐 활용이 대단히 되진 않고 서술어 다리에 있어서 어렵진 않은데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죠. 그럼 우리 해볼게요. 명령형, 청유형, 진행형, 명령형 먹어라. 청유형 먹자. 그럼 진행형 먹는 중이다. 다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뭐라는 거예요? 동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문 하나만,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쁜 아까 한 거예요. 꽃이 있다. 혹은 꽃이 예쁘다. 뭐 이런 문장들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뭐예요? 있다, 예쁘다. 이거 서술어예요. 문장 성분부터 하면요. 서술어예요. 그 다음에 주어 뭐예요?
주어죠. 꽃이 발음은 꽃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아시라고 이제 꽃이라고 한 건데, 예, 꽃이 이게 주어죠. 주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예쁜, 얘는 뭐예요? 예쁜이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문장 안에서? 선생님이 지금 문장 성분 물어봤으니까 문장 안에서 누구 꾸며주고 있어요? 여기 꽃을 꾸며주고 있죠. 얘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 맞아요? 꽃은 채연이에요? 아니에요? 채연이죠. 채연을 꾸며주는 애는 누구라고 했어요? 문장 안에서 채연을 꾸며주는 애는? 그렇죠. 관형어라는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품사를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품사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장 안에서 뭘로 쓰였냐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원래 그 단어가 가진 거, 여기 보면은 그냥 딱 봐도 명사 하나 있어요. 이 꽃. 명사죠?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 조사, 조사, 주격조사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있다 뭐예요? 있다 어렵나요? 있다 없다 어렵나요? 자, 있다. 너 여기 좀 있어라. 있는 중이다. 우리 함께 있자. 가능하죠? 자, 다 가능한 거 뭐였어요? 동사죠. 동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예쁘다 뭐예요? 예쁘다. 자, 있다는 기본형이 있다였고요. 예쁘다, 기본형이 예쁘다죠? 예쁘다 뭐였어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였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 품사는 뭘까요? 예쁜의 품사가 뭐예요? 예쁘다는 형용사였는데요. 예쁜의 품사는 뭘까요? 얘도 우리가 품사를 따질 땐 뭘로 따져야 된다고 했어요? 기본형으로 따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 품사도 뭐라는 겁니까? 자, 맞아요. 형용사라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럼 사실은요, 여러분 예시를 선생님이 하나만 더 들게요. 꽃이 예쁘게 피었다. 요거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꽃이 예쁘게 피었다. 문장 성분 분석부터 해볼게요. 문장 성분 분석. 요렇게 해야죠. 그러면은 자, 피었다. 이거 뭐예요? 서술어. 주어 뭐예요? 꽃이 주어. 예쁘게 뭘까요? 부사어. 잘 하셨어요. 아, 부사어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이게 왜 부사어냐? 예쁘게가 누굴 꾸며주는 거예요? 피었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요거 맞죠? 피었다가 체언이 아니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이거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품사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꽃, 명사, 이, 조사. 괜찮죠? 피었다, 피다, 피어라, 피는 중이다, 피자. 가능하죠? 동사예요, 얘. 그죠? 금방 우리 찾아냈어요. 동사다. 예쁘게, 얘는 뭐냐는 거예요. 피었다의 그 기본형 피다겠죠? 피다. 얘 기본형 피다로 해보시면 되고요. 예쁘게 뭐냐는 거예요. 얘는 부사어로 쓰였지만 이거 활용해서 그런 거예요. 어미가 활용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여전히 형용사라는 거예요. 얘 품사를 물어보면 여전히 형용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긴 수업이었는데요.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만 문장의 짜임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